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돈으로 우리 방위 책임질 건데 전시작전 통제권을 왜 미국이 갖나라고 하면서 이제 슬슬 전시작통권을 가져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방위비 분담 얘기를 전혀 안 나눴는데 지금도 충분한데 뭘 추가하냐는 생각이다. 트럼프가 주한 미군 4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2만 8,500명이라고 이해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뭐냐면 평시작전 통제권과 전시작전 통제권이 있죠. 평시는 전쟁 상태가 아닌 평상시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작전 통제권이 우리 국군에 있죠. 근데 전시가 되면은 작전 통제권을 이제 미군이 갖게 되는데 이제 요거를 가져오겠다. 요런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우리 방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에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도 충분히 분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유럽 7개국 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면서 방위 분담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미국 측도 대선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10배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취임 이후에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또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얘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방위비가 아니라 국방비 얘기는 제가 먼저 대전제로 명확하게 했다고 답했대요. 우리는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증액하기로 약속했고 주권 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우리 돈 내면서 우리 방위를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건데 전시 작전권은 왜 미국이 가지고 있나? 전시 전자권 반환 얘기는 일부러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이제 실제 규모보다 부풀려 언급해온 주한미군 숫자도 바로 잡으려고 했던 일화도 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뭐 사실은 이제 미국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 일극 체제에 대한 그런 세계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미국 주도의 경찰 국가라는 이제 이미지는 점점 사라지고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당연히 이제 늘어난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 측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것도 맞고 그리고 또 미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다 잘 살게 되면서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제 위협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다른 우방국들도 잘 살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댓글 반응들도 좀 다양하긴 한데요. 뭐 어떤 분들은 미군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맞는 말이다. 우리도 우리의 핵을 스스로 가져서 자주 방위를 꿈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처럼 모두가 이제 본인 국가의 자기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핵을 확산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치킨 게임처럼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예비군을 지금 마음대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국가에서 무슨 또 국방 얘기를 하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얘기는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포천 예비군이 이제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렇듯 이제 한 국가의 국민의 목숨을 소중하게 하지 않는 국가에서 무슨 자주국방이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또 국군 삼사관학교 그리고 삼사관학교처럼 어떻게 보면은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해군사관학교를 통합하자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원래 저기 태릉 입구역이라고 하죠. 육군사관학교가 이제 서울에 있는데 거기를 이제 이동하고 거기에는 아파트를 짓겠다 뭐 이런 생각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결국에는 사관학교도 통폐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국방부 대변인은 통폐합이라는 얘기를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댓글에는 맥락에 집중해야지 단어에 집중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를 합치는 것이 통폐합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한 건데 통폐합이라는 단어를 얘기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기싸움하는 대변인의 모습도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국방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참에
북한에서도 시진핑 주석을 초대를 해가지고 굉장히 환대를 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가 활력이 돋고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러시아에 북한군 15,000명 정도를 아마 파병을 했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얻은 대가가 굉장히 크다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젊은이들의 목숨을 희생한 대가가 결국에는 나라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젊은이의 희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중러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시진핑 주석도 그러한 북한의 역할을 지금 옆에서 지켜봤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국방부를 갈아치우고 방첩사를 없애고 미군도 무력화시키고 민통선을 8km에서 2km로 줄이고 대전차 방해부를 없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공모함이 있냐, 핵 잠수함이 있냐, 핵 무기가 있냐. 아니 북한하고 싸우면 TV에도 못 나온다. 중국 비행기에서 따로 영상 틀어주지. 우리나라가 전 자기 공격에는 유치원생 아니냐. 뭔가 보이고 들려야 전자권 가질 수 있는데 몇 경짜리 미국 인프라 이용하면서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지. 전자권 주고 미군 철수하자니까 미군 철수하라고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미국 철수한다고 하면 왜 가만히 있냐. 뭐 이런 얘기로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군 전시 작전 통제권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서유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독일에서 미군을 뭐 철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독일도 이제 징집을 시작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또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게 이제 호위를 하자, 너네도 와서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진 않았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란 전쟁에서 이제 폐허가 된 인프라를 한국 기업이 이제 건설을 해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참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가 뭐냐면 미군 측도 대선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10배를 받겠다고 했는데 취임 이후에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속뜻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당선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제 은근히 이제 말씀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참 지금 환율은 1,600원 대를 벌써 찍어버렸는데요. 근데 기름값이 뭐 내렸다라고 하는데 또 우리 주유소에서는 바로바로 내리기는 힘들죠. 그 가격이 반영이 되는 데는 시간이 꽤나 걸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가 계속 이제 어려워질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 호황 덕분에 이제 한국 GDP가 뭐 17%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부근에 있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뭐 일주일마다 뭐 1억씩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이렇게 K 이코노미, K 경제라고 해서 코리안 경제가 아니고 빈익빈 구익부가 강화되는 그런 경제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 땅을 지켜야 하는 상황일 텐데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 김정은 씨도 이제 남한을 공격할 때 반도체 공장은 지켜라 반도체 공장은 공격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탐나는 시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본에서도 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적자를 되게 많이 보고 있는 국가인데 그 젠슨 황이 일본을 방문을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랑 한국만 방문을 하고 일본은 패스잉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일본 언론들이 이게 맞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 이제 제대로 된 반도체 공장이 없는 실정이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최태원 SK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도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결국에는 동북아에서 경제 권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최태원 SK 회장의 그런 생각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군의 역할이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맞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SK 최태원 회장이 그 앞니를 미리 알아본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이제 안보적으로 위험해지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짝 시사하긴 했는데 이제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제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뭐 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스타크래프트가 되게 유행했었는데 거기 유즈맵에서도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이런 게임이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아직도 철수를 안 한 거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구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시작전 통제권과 미군 철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